홍철호는 유도복을 단단히 조여매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번뜩였다. 정우성은 태권도복을 입고 손을 가볍게 주먹 쥔 채로 호흡을 고르며 홍철호를 응시했다. 첫 번째 공격은 홍철호가 주도했다. 그의 몸은 일순간 물결치듯 움직이며 정우성의 목덜미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정우성은 그의 손이 닿기 직전에 몸을 뒤로 젖히며 피했고 홍철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정우성은 곧바로 방역에 나섰다. 그의 다리는 바람을 가르며 날아올라 홍철호의 측면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홍철호는 순간적으로 팔을 들어 방어했으나 정우성의 발길은 그의 팔을 강하게 치고 지나갔다. 홍철호는 아픔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를 더 자극했을 뿐이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우성의 다리를 잡아채며 그의 몸을 들어올리려 했다. 그러나 정우성은 유연하게 몸을 틀어 홍철호의 소나귀를 벗어났고 곧바로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발을 이용한 빠르고 날카로운 연속 공격이었다. 그의 발길이 번개처럼 홍철호의 몸 곳곳을 타격했지만 홍철호도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낮추고 순간적으로 정우성의 발을 붙잡아 그를 바닥으로 넘어뜨리려 했다. 두 사람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단단히 서서 서로를 밀어붙였다. 홍철호는 유도의 내공을 발휘하며 상대를 땅에 묻어버리려 했고 정우성은 그의 힘에 맞서며 날렵하게 방역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대결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지칠 줄 모르고 점점 더 깊은 결의를 다지며 싸움을 이어갔다. 이때 홍철호는 갑자기 정우성의 허리춤을 강하게 붙잡아 몸을 들어올리며 던지기를 시도했다. 정우성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회전시키며 홍철호의 허점을 노렸다. 그의 발이 빠르게 홍철호의 복부를 강타했고 홍철호는 그 충격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했지만 곧바로 이를 악물고 방역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계속되었고 교도소의 모든 눈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홍철호와 정우성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져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날카롭고 빠르게 변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며 운동장의 차가운 공기를 트고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가 무겁게 교차했고 그들의 눈에는 서로를 향한 불타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홍철호는 바닥에 발을 단단히 고정한 채 몸의 중심을 낮추며 정우성을 덮치듯 달려들었다. 그의 강력한 팔이 정우성의 허리를 감싸며 땅으로 내리치려 했다. 순간 정우성은 자신의 몸을 유연하게 비틀어 홍철호의 팔을 피하며 그의 손목을 빠르게 잡아채어 방역을 가했다. 홍철호의 손목을 꺾는 듯한 강력한 힘이 실린 이 동작은 마치 천둥이 내려치는 것처럼 무게감이 있었다. 그러나 홍철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정우성의 기술을 이용해 힘을 되돌려주듯 그의 손을 감아 올리며 자신의 몸을 회전시켜 방역을 시도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회오리처럼 강력하고 빠르게 이루어졌고 정우성은 그 순간 홍철호의 힘을 이용해 다시 한번 몸을 비틀며 방역의 기회를 노렸다. 그의 발은 공중에서 한 번 더 회전하며 홍철호의 측면을 향해 내려찍듯 떨어졌다. 그 충격에 홍철호는 잠시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입술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한 그의 표정은 정우성에게 더 큰 긴장감을 안겼다. 정우성은 다시 자세를 잡고 숨을 고르며 홍철호를 노려봤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이 교도소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정우성의 발은 다시 한번 공중을 갈랐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그러나 홍철호도 이번에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강철 같은 의지로 정우성의 공격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자신의 주먹을 휘둘렀다. 두 사람의 주먹과 발이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부딪혔고 그 충격은 마치 교도소 전체를 흔들 듯한 느낌을 주었다. 두 사람의 몸은 이미 곳곳에 상처가 나고 피가 맺혔지만 그들은 전혀 지치지 않고 서로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 싸움은 이제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력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홍철호는 다시 한번 정우성의 목덜미를 노리며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정우성이 그의 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두 사람은 서로의 힘을 겨루며 치열한 격투를 벌였다. 손과 발이 얽히고 숨이 가빠지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정우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의 주먹은 다시 한번 홍철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철호는 이를 악물고 정우성의 팔을 붙잡아 그의 몸을 바닥으로 던지려 했다. 그러나 정우성은 그 순간 홍철호의 손목을 틀어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려 시도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바닥에서 뒤엉켰다. 그들의 싸움은 마치 끝없는 소용돌이 같았다. 한쪽이 쓰러지면 다시 일어섰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싸웠다. 그들은 서로를 꺾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처럼 싸움을 이어갔다. 이 싸움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었다. 23장. 공기는 차가웠고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듯했다. 교도소의 운동장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격투로 먼지가 폭풍우처럼 일고 있었다. 관중들은 격투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두 남자의 움직임에 매달렸다. 누구도 눈을 떼지 않았다. 여기서는 승리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배자는 잊혀질 운명이었다. 홍철호의 얼굴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왼쪽 눈은 부어올라 거의 감긴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본능으로 상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갈라진 입술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야수 같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정우성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피부 곳곳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렸다. 오른쪽 팔은 거의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결심이 서 있었다. 이게 끝일 것 같나? 홍철호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유령의 속삭임 같았다. 그는 온몸이 저려왔지만 의지를 꺾을 생각은 없었다. 정우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주먹을 날렸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홍철호의 턱을 강타했다. 하지만 그도 방역을 피할 수 없었다. 홍철호의 주먹이 정우성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정우성은 자신이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린 끝을 볼 때까지 멈출 수 없어. 홍철호는 그 말과 함께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그의 다리는 마치 진흙 속에 빠져드는 듯 무거웠다. 그는 다시 주먹을 쥐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일 것임을 직감했다. 정우성은 이 마지막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주먹을 올려 다시 한번 홍철호에게 날렸다. 그들의 주먹은 마치 운명처럼 서로의 몸을 겨냥했고 동시에 충돌했다. 순간의 고요가 찾아왔고 그 후로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갔다. 두 사람은 마치 쓰러지지 않으려는 듯 서로를 붙잡았다. 그들의 눈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저 감각에 의지한 싸움이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방어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오직 공격, 그리고 다시 공격이었다. 그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홍철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주먹은 공중에서 허우적거렸고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 끝인가? 정우성은 그를 바라보며 답했다. 끝은 내가 정한다. 그 순간 홍철호의 몸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은 멀어져 갔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마지막으로 움직였다. 넌 이겼군. 정우성은 그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그의 온몸은 마치 불타오르는 듯한 고통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관중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침묵 속에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경기장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걸음마다 온몸에 고통이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이 싸움을 이겨냈고 이제 그는 다음을 준비해야 했다. 그가 갈 길은 아직 멀었고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병실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찼고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렸다. 오래된 건물의 특유의 곰팡내가 희미하게 감돌았으며 차가운 바닥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했다. 창문 밖으로 비추는 빛은 희미하고 철문 밖에서는 병사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정우성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거웠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는 홍철회계로 향했다. 붕대에 감겨진 그의 얼굴은 이미 멍으로 부어올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거친 소리가 나왔다. 몇 살이야?
정우성은 목소리를 억지로 끌어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다. 홍철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32. 너는? 26. 정우성은 눈을 감은 차에 대답했다. 그의 몸은 뼈마디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홍철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젊은 놈이 꽤 하던데 징역은 얼마나 받았냐? 17년. 정우성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다가오는 긴 세월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형이라고 불러야지 반말은. 홍철호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붕대에 감긴 몸을 조금 일으키자마자 그는 다시 침대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넌 내가 너한테 졌다고 반말하는 거냐? 정우성은 그의 말에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졌잖아. 내가 이겼잖아. 그 말에 홍철호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곧 찌푸린 얼굴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져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그를 압도했다. 내가 졌다고? 진짜냐? 믿기지가 않네. 정우성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아꼈다. 마지막 순간이 기억나지 않았다. 단지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고 그 순간들은 모두 한데 뒤엉켜 흐릿해져 있었다. 기억이 잘 안 나. 마지막 순간은 흐릿해. 우리가 어떻게 끝냈는지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한때 서로를 죽일 듯이 싸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은 이상한 동질감이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싸웠던 그 순간들이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동료처럼 느껴졌다. 홍철호는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라. 나는 10년 받았어. 반은 넘겼지만 아직 끝이 안 보인다. 아직도 길이 멀지. 정우성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넌 절반은 갔네. 난 이제 시작인데 아직도 멀었어. 홍철호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하하, 그러네. 너한테 할 말은 아니었다. 그래도 젠장, 정말 아프다.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각자의 고통과 생각에 잠겼고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묘한 존중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은 앞으로의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의지해야 할 동료임을 느꼈다. 정우성과 홍철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들은 각자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다짐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25장. 정우성은 무기력하게 병실에 누워 있었다. 병사의 몸이란 명목 아래 놓인 그의 나날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내면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가 자각하지 못한 사이 시간은 어느새 둔해지고 하루하루가 단조롭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 평온한 일상이 교도관의 거친 노크 소리로 무참히 깨져버렸다. 정우성 접견이다. 그 순간 정우성의 심장은 불규칙한 리듬을 타며 뛰기 시작했다. 지옥교도소로 이송된 후 처음으로 받는 접견 통지였다. 누구일까?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사람이 그를 찾아온 걸까?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비참한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일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올랐다. 접견실로 이동한다. 교도관의 명령에 정우성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고 그가 접견실로 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교도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정우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도관은 귀찮다는 듯 짧게 대답했다. 가서 직접 봐. 말이 많군. 그 말에 정우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자신이 과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부끄러워지기까지 했다. 접견실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그곳은 작고 어두운 방이었다. 정우성은 좁은 의자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상상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교도관의 무표정한 얼굴 너머로 수연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긴 머리칼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어깨를 감싸고 23살의 젊음은 그녀의 피부에 생기를 더하고 있었다.
그녀의 큰 두 눈은 여전히 깊은 슬픔과 함께 반짝였고 오똑한 코는 그녀의 얼굴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굴곡진 몸매는 그 옛날 정우성이 사랑했던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이제는 정우성에게 날카로운 가시처럼 다가왔다. 안녕? 정우성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어색함과 미묘한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던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꼴이 왜 이래? 싸움이라도 한 거야? 여기서도 사고 친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다. 정우성은 서둘러 대답했다. 아니야, 그런 거. 어쩌다 보니 나쁜 일은 아니야.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에게 쏟아내듯 물었다. 왜 답장 안 했어? 이제 우리 끝난 거야. 그 질문에 정우성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왔는지 깨달았다. 그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17년이야, 수연아. 어쩔 수 없잖아. 미안해. 너한테만은 정말 미안해. 그의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고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다. 정우성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물들어갔다. 병신, 나올 수 있다며, 다 해결한다며. 아, 이게 뭐야? 어쩔 거야? 난 너만 믿고 살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정우성은 그녀의 말을 막을 수도, 그녀를 위로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그로 인해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미안해. 수연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그를 무너뜨렸다. 삐! 접견 종료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정우성은 순간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뭐라도 힘든 거 있으면 편지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이것도 사람 사는 세상이더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그러나 수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차가웠다. 병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접견이 끝나고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접견실을 나섰다. 정우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그녀가 나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정우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 상처가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임을 직감했다. 정우성은 비로소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접견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감쌌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영원히 그곳에 갇힌 느낌을 받았다. 17년의 시간이 그의 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서 있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